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끊임없이 해마다 우상향하는데 상승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문제점입니다. 일시적 조정이 왔을 때 하락론자들은 뭐 하락했다, 폭락했다, 부동산은 망했다라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죠. 또 상승론자들은 여전히 그냥 일시적 조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 그래프가 이걸 보여주시게 되면 보통 이제 밑에 X축을 뭐 이제 해마다 진행되는 연도라고 보고 위에 Y축을 금액이라고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하죠. 그런데 보통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계단식으로 좀 상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내 가격이 안 오다가도 1년이 지나면 계단처럼 금액이 팍 튀어오릅니다. 이런 식의 부동산은 성향이 있고요. 보통 또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졌다가 빨간 선 제가 지금 해놓은 것처럼 옆으로 또 횡보했다가 또 어떤 호재가 오면 다시 계단식으로 팍 튀어오르죠. 그런데 저 바로 빨간 선에 해필 내가 빨간 선 안에 직전에 샀고 빨간 선 안에 바로 온다면 좀 재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게 초보자라면 그때 겁을 먹고 또 물건을 던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주워 담겠죠. 이런 식의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고요. 이제 그랬었을 때 저런 조정이 오면 평가는 뭐 폭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일시적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양자의 견해는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이렇게 대해졌을 때 보통 통상 우리는 부동산 매매를 하면 개인 간 개인 대 매매를 했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잔금을 보통 한두 달 정도 줍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는 1년도 주고 2년도 주고 뭐 3년도 주고 뭐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극히 뭐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대부분 한두 달 사이죠. 이제 그랬었을 때 저는 돈이 정말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로또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이 기발나게 잘 됐다든지 해서 부채 없이 그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면 뭐 금융공황이 터지든 IMF 같은 상황이 터지든 국가가 부도가 나든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한테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출을 다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1금융권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범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1금융권에서 거의 최대한 해주면 한 70%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서요. 1금융권에서 상가를 사게 되면 거의 40% 50%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가를 마음에 든 상가 욕심내면 이제 2금융권으로 가셔서 한 60%에서 70%. 토지 같은 경우도 한 60%에서 70%, 많게는 뭐 80%, 뭐 토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80%까지 뭐 공격적으로 하시던데 가끔씩 이제 제가 고객 중에서 만나 보면 아파트를 사시는데 뭐 100%까지 대출을 이렇게 끼고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100%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1금융권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2금융권으로 가서 풀로 대출을 땡깁니다. 아니면 보험사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풀로 땡기죠. 한 80% 이렇게 땡기고 70% 땡기고 그 다음에 뭐 다시 2금융권으로 또 가서 또 땡깁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금고 땡기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담보로 하든 또 아니면 뭐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든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키든 해서 이렇게 다 모아서 봐보면 상담을 받다 보면 마이너스 100%예요. 자기 돈이 자기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부동산이 자신이 그것을 잘 분석해서 뭐 1.5배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은 대박이겠죠. 근데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누구도 잘 몰라서 1년 후나 2년 후가 하락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전에 샀는데 재수 없이 저 빨간 선에 왔어요. 빨간, 제가 동그랗게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바로 원금 상환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뭐 법에 뭐 규정하고 상관없이 상한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예 뭐 몇 년 거치해서 안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랬었을 때 이 상환금을 막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이제 상환금 플러스 이자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풀로 땡긴 사람들이 경매로 쏟아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서 한 70% 선에 사면 언제까지는 빨리 떨어뜨려야 되냐면, 이제 자신이 뭐 벌어야겠죠. 부부로 맞벌이로 벌든 아니면 자기가 무슨 주식 투자를 했건 또는 뭐 시골에 뭐가 있었건 다른 것을 했건 그 부채 비율을 한 50%대까지 떨어뜨려 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게 경제 사정이 좋으면 좀 천천히 떨어뜨려도 되겠죠. 근데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요? 50% 정도까지. 이게 실제 거래된 금액이 한 50% 정도까지 떨어지면 IMF 같은 상황이 떨어지더라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한 부담에 대한 압박이 덜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40%까지 떨어뜨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상가면 부채 비율을 한 4억까지 하라는 거죠. 내가 좋은 이게 상가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욕심내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잡을 때는 대출을 10억짜리면 7억까지 대출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안에 임차를 마쳤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해서 뭐 보증금을 땡기든지 해서 상환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40%까지. 이게 왜 40% 기준이냐면, 그냥 1금융권 은행들은 있잖아요. 아파트들은 한 7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근데 1금융권에서 상가들은 한 40%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상가를 좀 위험하게 보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떨어뜨려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50%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 이러한 일시적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돈이, 이게 이제 개인 간 거래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있어요. 바로 내가 회사하고 거래를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잔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우리 제일 많은 아파트부터 있고,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삼성이 아파트를 분양하길래 내가 샀어요. 그러면 보통 계약금 치고 잔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2년이나 2년 6개월 뒤에 정도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 중도금이 이루어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랬었을 때 나 계약금 한 10%나 5% 있으면 됩니다.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잡으셔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잔금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날 평생을 저도 뭐 부동산을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잔금 준비를 생각을 하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냥 그 사이에 팔면 됩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고요. 올라갈 부동산을, 그러니까 중개사들이라든지 뭐 주변에 또 뭐 금융권에 있는 은행 뭐 간평사분들 상담 받으셔서 부동산에 또 투자를 많이 해봤던 지인들을 만나봐서 오를 곳만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시방에 3억짜리 아파트, 뭐 경기도도 3억이면 충분히 사죠.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서울은 10억 정도가 대부분이죠. 1억만 있으면 돼요. 5%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것 잡고 그냥 잔금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대박 친 거예요. 잘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액이 내가 3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아파트가 이게 잔금 칠 때쯤 거래가 4억 5천이나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출해서 그 아파트를 사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그때 해도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잡고 그것을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다시 쉐를 내놔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도 통상 한 1년 정도 됩니다. 짓는데 조그만한 상가는 한 6개월 만에 짓고 좀 큰 상가는 1년이나 뭐 1년 한 뭐 반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상가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피 받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제가 뭐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가는 제가 따로 뭐 강의를 하겠지만 상가는 웬만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는 잘 잡으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고 월세를 많이 받아낼 수 있지만 잘못 사면 내 자산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에 따라 틀리는데 토지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가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상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보면 토지도 개인을 상대로 하면 잔금이 뭐 한두 돌밖에 안 주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사는 게 있어요. 국가나 준공공기관. 그 국가를 대신해서 땅을 파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LH죠. 토지공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파는 서울공사. 뭐 그다음에 그 광역도시공사, 광역시들은 대부분 도시공사란 말을 써요. 부산 도시공사, 인천 도시공사,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가 있죠. 도, 광역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런 데는 대부분 개발공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기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뭐 전북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그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토지를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특히 큰 도시 있죠. 인구 광역시는 아닌데 인구가 막 80만, 100만 가까이 있는 시들은 수원시 이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개발공사 같은 게, 뭐 도시공사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찾아가셔서 봐보시면 토지를 분양합니다. 근데 그 토지를 분양하는데 그 토지가 통상 계약 기간부터 잔금까지 얼마냐면은 거기도 한 2년 주는 경우 있고요. 2년 반 주는 경우 있고요. 3년 주는 경우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길게 5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토지 리턴제도 있습니다. 토지 리턴제는 뭐 계약금 놀고 이게 시장이 안 오르면 토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내 돈 오르면 내가 먹는 거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공공기관이 재밌는 사실은 이제 여기 뭐 토지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재밌는 사실이 계약금 10%만 내면 2년간 가까이 삐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도금이 중간에 6개월마다 있는데 안 내고 삐댈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이 토지를 원가에 가깝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토지가 내가 근생용지나 상업용지를 샀는데 뭐 200% 예를 들어서 300%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것을 전매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나온 금액에 110% 아래로 잡으면 가능하겠죠. 또 점포주택이나 지금은 점포주택이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개 경쟁으로 해버리는데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뽑기였거든요. 여러 명이 입찰을 넣어서 재수 좋으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원가에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단독주택도 지금 원가에 가져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다 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연체시켜서 후매수자가 그걸 사면은 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이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내가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를 잘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잘 분석하면 여기 그 중간에 있는 마진을 내가 계약금만 놓고 못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다음에 말씀해 보기로 하고요. 부동산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오늘은 부동산이 그 일시적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태를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